자, 이제 조금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고요. MBN골드 김영희 매니저도 화요일 오늘 개장 전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에 몇 가지 들어봤는데 또 이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뉴욕 증시가 약간 뭐 급반등 내진 강하게 상승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6% 급락 거꾸로 갔죠. 네. 그래서 지금 수요 둔화 우려 뭐 국내에서도 가격 인하 얘기가 나왔죠. 네네. 네. 자, 앨런 머스크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뭐 야유를 받았다고 또. 오늘 뭐 유고브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인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긍정과 부정이 거의 뭐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에 대한 이미지가 뭐 49%, 그것 때문에 6%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지난주부터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 시장이 뭐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20% 30%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시장보다는 좀 월등히 좀 강했던 업종들이잖아요. 그 이제 연말에 차익 실현 물량들 뭐 주요 수급 이벤트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뭐 MSCI 리밸런싱도 이제 끝났고 코스피 200이 이제 정기 변경도 이제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일정 부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으면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좀 안 좋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전기차 수요를 좀 둔화시킬 거다라는 이제 우려, 이게 이제 가장 좀 근본적인 우려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테슬라 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160달러 깨면은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주가로 봤을 때. 네, 주가로 봤을 때. 주당 지금 뭐 160, 오늘 종가가 이제 167달러까지 이제 지금 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뭐 저점 매수를 좀 한번 고려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장기 전망은 뭐 긍정적이잖아요. 다만 이제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일시적인 이제 침체가 좀 나타날 때 그럴 때 또 좀 잘 이용해가지고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하는 게 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뭐 확실한 좀 대응 전략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테슬라는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내려가면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정태근 팀장의 생각은 어때요? 2차 전지 주의 전략과 연계성을 뗄 수는 없죠. 물론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아주 독특한 기업이긴 해요. 뭐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제 위성도 있고 네. 테슬라의 전기차지만 동력원을 이 전기 2차 전지를 쓸 뿐이지 사실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브레인, 뭐 칩이나 뭐 이런 반도체 쪽도 깊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만 일단 본다면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라 봐야 되겠죠. 테슬라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한데 일단은 어쨌든 뭐 테슬라가 최근에 와서 중국의 모델 Y 생산이 뭐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71%에서 뭐 65%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우울한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주가는 하락한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 김영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해프닝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원초적으로 봤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회사가 좋아질 것인가 그러면 회사의 어떤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얻어갈 게 무엇인가 미국 원초적으로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을 봤을 때 지금까지 가졌던 주주 환원책을 주주였던 기대치를 봤을 때 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결국 테슬라의 어떤 주가 약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최근에 2021년도부터 저는 테슬라가 160달러 이상 주가가 잘 버텨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당 박스권을 잘 유지해 왔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반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조금 다른 네. 의견이군요. 네.
떨어진다고 이제 뭐 섣불리 손대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2021년도부터 가격 조정이란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면은 네.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테슬라가 기간 조정이라는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이 좀 길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텨졌던 가격대가 어찌 보면은 조금 이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 좋답니다. 네. 뭐 이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2대1. 네. 우리는 전기차. 저는 김열 메이저 쪽으로 네. 박쥐처럼 붙어가지고.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는 이게 뭐 차트 추세로 이제 판단하는 것보다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과연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팀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피자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 피자를 이제 100판 팔 때 70개를 이제 파는 거하고 1000개를 팔 때 이제 700개, 650개를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지금 막 이제 뭐 개화해가지고 이제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테슬라는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이제 주도하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뭐라도 한마디만 하면 뭐 되게 다 이슈가 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뭐라도 하면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울고 그래서 나왔던데. 예.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단순히 이제 뭐 돈을 얼마 벌고 이제 이런 이제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산업 트렌드를 이제 주도하는 어떤 좀 상징적인 부분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분명히 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연이어가지고 애플도 지금 뭐 애플카 출시 또 1년 지연되고 폭스바겐도 뭐 자율주행차 연구 이제 다 중단하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테슬라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더 이제 많이 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또 테슬라는 또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빠지면 뭐 당장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말씀 좀 그게 드린 이제 겁니다. 테슬라의 어떤 특정 브랜드의 수요가 좀 둔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 전체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인지 이건 명확치는 않아요. 만약에 근데 테슬라가 좀 뭐 주춤거릴 때 우리한테 네. 기회가 될 수 있죠. 현대기아차. 네, 저도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 위축은 그건 아닌 아니라고 것 같다.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후발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테슬라가 독점했던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점유율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파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0개에서 이제 10,000개 시장으로 가게 되면 커지는 건 맞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야금야금 후발업체들이 먹어가는 그런 국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GM과의 합작법인에서 네. 미국에서 3조 2천억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도 아침에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넘어갑시다. 네. 자, 넘어가서 전략 봐야죠. 추계 저점 매수.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전략은 뭘까요? 저는 오늘 이제 5G, 5G? 오랜만에 이제 좀 통신으로? 5G 통신 장비 업종을 이제 추격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는 뭐 시장에 조금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두 가지 이제 좀 수주 공시가 좀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의 이제 5G 2차 이제 투자와 관련된 수주에 이제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였나요?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인도의 이제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하는 이제 5G 통신 사업자 이게 인도에서는 뭐 1위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요 사업자한테 이제 5G 통신 장비를 이제 수주했다. 당초에 원래 이제 바르티 에어텔이라고 하는 이제 2위 사업자한테는 5G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한 이력이 있는데 1위 사업자한테까지 이제 수주를 했으니까 지금 인도의 이제 1등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가 한 4억 명이 넘는 이제 5G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2위 사업자 바르티 에어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 3억 명 조금 넘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두 통신사를 합치면 5G 가입자가 무려 7억 명이 넘거든요. 네. 그 인도 시장에 삼성전자가 지금 발을 뻗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주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RFHIC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특히 이제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은 또 자회사의 또 약간 테마성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 이제 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도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이 이제 항상 이 즈음만 되면은
내년에 뭐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제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삼성전자의 이제 수주 확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고 해외 투자 역시나 이제 뭐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5G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5G 통신 장비 종목 중에 저는 오늘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랜만에. 싶고요. 네. 네. 뭐 KMW, 오이솔루션 뭐 이런 이제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에이스테크가 주가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에 조금 수월할 것 같고 역시 이제 해외 수주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 뭐 또 삼성전자 향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재료가 뭐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추격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뭐 표현은 추격 매수라고 하지만 주가의 위치 자체가 지금 뭐 워낙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 때 35,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지금 주가가 6,700원이니까요. 뭐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건 이제 그야말로 저점 매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관심 있게 한번 가져보시고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뭐 10,000원, 20,000원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한 8,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건 이제 시장 매매죠. 움직이면은 조금 따라 붙어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목표하는 건 좀 짧게, 네. 기간도 짧게. 맞습니다. 특히나 또 이게 이제 거래가 조금 이렇게 좀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의 트레이딩 관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이거 고민하시는 네. 뭔 말이지 저게?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 같긴 한데. 투자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타로 접근해 보시라 그렇죠. 단기 관점에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그렇죠. 10% 20% 수익 내는 이제 그런 매매도 말 그대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현 팀장은 저 네. 통신 쪽으로 어떻게? 두 종목 중에서는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이노와이어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굳이 없으면은 뭐 없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아니요. 이번에 있었어요. 있었어. 네. 없음, 저도 없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5G가 어쨌든 뭐 이음 그 5 특화망 쪽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이음 5G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주파수 할당하는 그 섹터라든지 지역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예전에 봤을 때 뭐 광대역 뭐 주파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 중계기 이런 것들보다는 소위 말해서 그 이거보다 좀 작은 중계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셀이라는 장비인데 이게 인빌딩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 주파수를 이제 지역에 할당을 해가지고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은 5G의 단점이 주파수 거리가 짧은 거 같고 이제 벽을 뚫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저는 이노와이어를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뭐 그 김영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도도 이제 수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시장도 뚫게 되면서 삼성 5 장비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최근 트렌드가 좀 많이 우려먹긴 했지만 또 네옴시티가 있잖아요. 네옴시티가 있는데 좀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되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지금 UAE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뭐 로비를 하고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로비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건데 이게 뭐 방산이라든지 그런 5G 쪽으로 좀 로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사우디가 좀 반미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해요. 그 최근에 중국하고 5G 장비 채택 양해각서를 체결 좀 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네옴시티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RF 머트리얼즈라는 종목도 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그 중동 쪽에 이 하웨이 장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은 어쨌든 이노와이어스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탑픽은 이노와이어스고 그리고 참고로 RF 머티리얼즈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은 5G 사업이란지 5G 특화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노와이어 스몰셀 장비를 좀 보시고요. 그 사우디 쪽에 5G 화웨이 5G 장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RF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F Materials. 자, 어느 걸 할 거예요? 이노와이어. 이노와이어스.
하여튼 통신 쪽으로 김현 매니저가 오늘 새롭게 좀 에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조금 뭐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네. 뭐 위치적으로 또 뭔가 포착된 모양이네. 네, 맞습니다.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와 정태근 팀장의 이노와이어스 이노와이어. 받고 네. 정태근 팀장은 오늘 전략을 어느 쪽?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CS 윈드 해상풍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체에너지? 네, 풍력을 갑자기? 네 오랜만에 정말로 진짜 말씀드린 오랜만에. 오늘 눈 온다는데? 눈하고 풍력하고 뭐 관계는 없죠. 그래서. 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에 아주 이쁘게 저점을 반짝? 잘 만들더라고요. 뭔 이유가 있을까? 중국하고 또 연관성인가? 중국 쪽보다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네. 크다로 좀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굳이 CS 윈드를 좀 말씀드린 것들은 어쨌든 IRA가 이슈 그러니까 중동 쪽에는 네옴시티, 미국 쪽은 IRA 이런 식으로 테마가 양분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해상풍력 쪽 같은 경우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완공 단지가 이제 될 건데 뭐 어차피 2021년도부터 알리백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리사이클 에너지를 써야 되죠. 삼성도 써야 되고 삼성 평택 라인에 쓰려면은 어디서 전기를 끌어와야 될까? 아리 리사이클 민간 에너지. 발전해야죠 뭐. 민간 발전 일단 민간 해야죠. 발전? 네. 그때 자전거 바퀴 돌릴 수는 없을 거고. 자전거밖에 아니고 그 이제 뭐랍니까 그 원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각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민간 발전을 돌린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 가격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NC 에너지 같은 기업들, 바이오매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풍력으로. 일단 뭐 그래서 풍력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어쨌든 미국 해상 풍력 목표치가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와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2024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이게 800메가와트 규모의 매사추세츠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가 2024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1100메가와트 규모의 뉴저지 오션윈드 프로젝트가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이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곳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추진력도 높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어떤 완성도도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참 CS 윈드가 이 풍력 타워를 공급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풍력을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1호, 2호 사업인데 초기 사업에 CS인데 이 사업을 그 잡아가지고 베스타스라는 회사와 함께 현재 장비전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뉴욕 엠파이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2.1기가 정도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2024년도에 이제 건설할 예정인데 요 같은 경우도 CS 윈드가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다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없나 좀 찾아보니까 일단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CS 윈드가 상당히 초기 시장, 미국의 초기 시장을 좀 잘 잡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이 좀 눈에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뭐 재생에너지 긴급 승인 조치 합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S 윈드를 좀 보시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이 볼 만한 종목들은 뭐 LS라든지 대한전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생에너지의 이게 단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요지와 생산지 거리가 상당히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중간에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같이 부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탑픽은 뭐 CS 윈드 제시를 하고 같이 볼 만한 종목들은 이제 LS, 대한전선 같은 뭐 전선 관련주 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9시경에 그 YTN 보도였던 것 같은데 대구 공장 지붕을 전부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 그래요. 3조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럴싸한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태양광도 지금 너무 조용하죠. 그렇죠. 네, 대체 에너지가 풍력, 태양광 뭐 워낙 이제 원전 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대구 공장을 지붕 뭐 이거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을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검찰 지금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약간 좀 수사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 뭐 대체 에너지는 풍력을 이제 네. 뭐 CS 윈드, 네, CS 윈드. 김현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이제 주제를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시장이
저희가 이제 뭐 컨텐츠 종목들 거의 한 2주 동안에 탈탈 털어가지고 많이 너무 얘기했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쪽이 완전히 좀 쏠려 있잖아요. 처음에 CES를 꺼냈는데 그러니까요. 확 드랍되는 바람에 네. 드랍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후퇴하는 바람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좀 사 있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잊혀져 있는 섹터 쪽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조정이 이제 끝난 업종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 IRA가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신재생 상황이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뭐 분할 매수 관점을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S 윈드, 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위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또 관련해서 뭔가 좀 새로운 뉴스거리가 없는지 아침에 이제 쭉 이제 서칭을 좀 해보니까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요게 이제 하나가 딱 걸리더라고요. 현대차가 독일 이제 파운사 쪽으로 친환경 이제 트럭 제조회사 자회사를 이제 엔지니어스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쪽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90kW급의 이제 1,100기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렇게 해외 기업이 수출하는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나 이제 이 자동차 단의 이제 친환경 트렌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 특히 이제 상업용 이제 차량 같은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버스 요런 쪽에는 또 수소 연료 전지가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 얘기 나오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떠올리시는 종목들이 S 퓨얼셀, 뭐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일 텐데 그거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특히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멤브레인 소재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고 요걸 또 현대기아차 그룹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게 바로 상하 프론테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수주에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또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는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뭐 아직까지 많이 좀 누워 있고 거래가 정말 한산하게 조금 죽어 있는데 요 이벤트 때문에 한 단계 좀 올라설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포인트가 약간 소외된 섹터에 조금 미리 좀 뭐 순환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수단면 차례가 오지 않을까? 나의 순서가 오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좀 처음에 이제 통신 쪽을 보셨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상 신재생에너지의 풍력. 네. 그래서 오늘은 상하 프론테크, CS 윈드와 네.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